개인으로서 만약에 내가 회사가 없고 1인 여행자 개인으로서 해외를 나가도 그 성장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행하면서 일하는 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여행 많이 다니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반반인 것 같아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세상을 봐야 된다, 식견을 넓혀야 된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근 몇 년 사이에는 아니다. 이제 복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복리 때문에 한 살이라도 일찍 돈을 열심히 모아서 재테크를 해서 이제 퀀텀 점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 생각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정답이다 이런 말은 아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경험, 느꼈던 것들을 약간 기록하고 공유하는 영상이다 보니 그냥 참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게 있어서 이거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거라 시선이 옆으로 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저에 대한 간단한 배경 설명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지 2달쯤 됐을 때부터 이제 중학생 때까지 쭉 살았었고, 중학교 2학년 되던 해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한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외 경험이 아예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그냥 정신 차려 보니 중국에서 살고 있었다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한국으로 이사 오고 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를 한국에서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는 코로나 학번이었어 가지고 그때 온라인 수업을 했었는데, 그 전공이 저랑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저는 그때 당시에 중국어를 더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2 잡, 3 잡 알바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 가지고 '난 이 돈을 가지고 중국 유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이제 해외를 나가게 되려고 하는 게 이제 어렸을 때 성장 배경 때문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난 무조건 해외에 나가야 되겠다. 해외에 나가고 싶다.'라고 해서 제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중국으로 가서 유학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집안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 가지고 내가 내 돈 모으고 그다음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중국어 공부도.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어떻게 인생이 조금 사라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우선 순위를 중국 유학을 두고 정말 다양한 재테크를 하고 부업을 하면서 온라인 활동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이버 블로그도 진짜 열심히 운영했었고, 재테크 계정 같은 것도 제 재테크를 공유하고 정보를 얻기 위한 이런 계정들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 계정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얻은 기회로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업계에 발을 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으로 이제 파트타임이나 알바 같은 작은 중국어 번역, 그 업계 관련된 자료들을 번역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무언가가 이 일을 하면서 깨닫고 배운 게 너무 많아져 가지고 '더 깊게 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스멀스멀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갑자기 우선순위가 이제 바뀐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제가 결심한 거는, 서울에 마침 그런 업계 관련된 그 오프라인 행사들이 진짜 많이 열리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학력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 행사들을 조금 직접 참여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주말마다 서울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 본가가 전라도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코 가깝지 않은 그 거리를 이제 주말마다 올라가다가, 주말이 이제 한 3-4 일이 되고, 3-4 일이 일 주일이 되고, 그다음에 2 주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계산을 했을 때 그냥 차라리 월세방을 구하거나 고시원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겠다라는 순간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고민을 했었습니다. 내가 중국 유학을 포기를 하고
이 업계에 이제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맞냐. 왜냐면 전 당시에 돈이 막 엄청 많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아 나는 서울에서 이 일을 쪼끔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휴학을 하고 "1년 동안만 휴학을 하겠다."라고 이제 설득을 드리고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제 막 월세방을 바로 들어가지 못했고 고시원에서 한 4 개월 정도 지냈었는데, 이제 그 휴학이 4 년이 되고 대학교를 복학을 못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이게 사람이 되게 특이한 게, 신기한 게 정확히는 내가 포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 내가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랑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상경을 하고 나서 이제 회사 그 관련 업계에 이제 첫 회사가 그때 마침 신사업부를 막 개설을 했었었던 때라서 제가 이제 합격을 하게 돼서 이제 입사를 확정을 지었는데, 그때쯤에 그 업계에서 이제 필리핀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초대받았는지는 나중에 자세하게 풀어 드릴게요. 그냥 운이 되게 좋았어요. 운이 매우 매우 좋은 상태였어서 가지고 그때 마침 영어도 했던 상황이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 회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입사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회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필리핀 컨퍼런스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약 10년 만에 첫 해외로 다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필리핀을 한번 다녀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정말 해외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막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좀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2022년 11 월에 필리핀을 간 이후로 쭉 세어 봤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서울이랑 중국을 왔다 갔다 한 그 비행 기록을 제외하고도 2022 년부터 올해 2026년 지금 기준으로 20 번을 넘게 출국을 한 거예요. 그중에서 이제 출국을 했던 나라가 뭐 중국도 있고 대만, 일본, 뭐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그다음 미국도 한 번 갔다 왔었거든요. 이게 다 대부분 다 출장 때문에 이제 갈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아 중국 유학을 포기를 했다. 해외를 나가는 걸 포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 서울로 올라가서 그 업계에서 일을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해외를 자주, 그리고 제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회사 덕분에, 많은 회사들 덕분에 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경험을 쌓는 거는 '오케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으로서 만약에 내가 회사가 없고 1인 여행자 개인으로서 해외를 나가도 그 '성장할 수 있을까? 식견을 넓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고민이 문득 들면서 올해 1 월에 심천 여행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관광지가 아닌데 "왜 심천을 가냐?" 뭐 이런 질문들을 종종 듣는데, 사실 제 주위 현지 친구들이 심천을 엄청 추천했던 이유가, 심천이 그 중국의 대도시 중에서 특히 더 외국인 혹은 외지인 수용에 되게 포용적이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발달이 엄청 엄청 빠른 도시이기도 하고, 심지어 AI, 요즘 가장 핫한 섹터의 AI에 정말 많은 그런 회사들의 사람들을 좀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1월 말에 심천을 결정을 하게 되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박 넘게 갔던 것 같아요. 3주 넘게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3주 넘게 갔던 이유는, 사실 이게 관광의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쪼끔 더 그 로컬에서 지내면서 살고 그 생활, 그 환경, 그런 것들을 쪼끔 잘 느끼고 싶어서 3 주라는 시간을 잡았고, 어 그때 되게 좋았던 게 1월 말이 한국은 너무너무 추웠는데 심천은 하나도 안 습하고 너무 선선한 날씨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바람도 솔솔 불고 사람들도 너무 좋았고, 제 친구들이 심천에 되게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심천 그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다음에 중간에 홍콩 출장이 잡혔어요, 공교롭게도 그 일정에 아다리가 맞아서. 그래서 기차를 타고 홍콩을 가서 출장 회사 일도 보고 이제 귀국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경험이 너무 좋았었어 가지고 4월 말에는 삿포로를 8박 9일 동안 다녀왔었고 5 월에 이제 심천을 한 번 더 다녀왔었는데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게 1 월에 심천은 제가 진짜 꼼꼼히 준비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미리 연락을 하고 '난 이러한 목적으로 심천을 가는 거다.'라고 약간 되게 명확하게 정하고 심천을 갔다면 5 월은 사실 약간 급한 약간 즉흥적인 그런 '아 그때 좋았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되게 편하게 갔는데 생각보다 5 월은 엄청 덥기도 하고 제가 급하게 갔던 거라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적었고 행사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깨달았죠. 같은 여행지여도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단순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내 삶을 내 식견을 넓혀줄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구나를 느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세 가지 팁을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적어 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첫 번째는 시기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업계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업계에 관심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 관련된 업계 행사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캔톤 페어 같이 엄청 큰 페어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 특정 그 기간에 자꾸 컨퍼런스 위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로마나 뭐 이런 곳에서 인제 테크 행사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오프라인에서 그 나라에서 그 도시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뭐가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일정을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특히 컨퍼런스 위크 같은 경우에는 일 주일 내내 그 행사들이 정말 촘촘하게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꼭 메인 행사장이 아니더라도 그 연관 행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럼 그 연관 행사들을 가면서 사람들이랑 좀 대화도 해 보고 그다음에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업계에 어떠한 그 포지션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포지션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행사가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 일정에 맞춰서 이제 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곧바로 2번 꿀팁은 그렇기 때문에 언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왕 가는 거 그 업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랑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데 물론 영어도 많이 하죠. 영어도 많이 하지만 현지 언어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서 가는 게 약간 스몰 톡으로 좀 대화를 트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가 편할 겁니다. 특히 인제 일본이랑 중국 같은 나라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캔톤 페어가 생각이 나서 자꾸 캔톤 페어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가을 10 월쯤에 캔톤 페어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6 월이니까 10 월까지 한 4 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고 뭐 하루에 1 시간씩 기본적인 회화라든가 나를 중국어 혹은 일본어로 소개할 수 있는 자기소개 플러스 몇 가지 질문들을 이제 그 현지 언어로 좀 외워가고 AI를 활용을 해서 좀 작문을 해 달라고 하고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연습을 해 보는 그런 언어를 공부를 해 가는 게 훨씬 더 그 현지 분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사람을 만나야지 더 그 나라를 단기간 안에 빠르게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금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하고 언어 공부를 해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지 SNS 플랫폼을 활용해서 커피챗을 요청해라."입니다. 갑자기 커피챗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특히 테크 쪽이 더 그런 것 같은데 좀 열려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나 이거 이런 거 궁금해요. 커피챗 해요."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시간을 기꺼이 내주는 특히 외국 사람한테는 더 기꺼이 내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월 말에 심천을 갔을 때 이제 샤오홍슈라는 중국 인스타그램 같은 SNS 플랫폼에 나는 어떤 업계의 누구누구고 몇 년 차의 경험이 있고 이러한 포지션을 가지고 일을 해 왔고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뭐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심천 일정이 있는데 커피 챗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포스트를 올렸는데 30명 넘게 연락이 온 거예요. 5 월에 이번에 왔을 때도 현지 이제 다른 플랫폼에 글을 올렸고 한 분을 이제 행사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사실
되게 랜덤하기도 하고 뭔가 좀 갑자기 해외까지 나가서 이런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부담이 느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이런 걸 할 때는 사전에 대화를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DM을 주고받을 때도 그렇고 목적을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나는 예를 들면 중국어를 못하니 영어로 혹은 AI로 번역기로 대화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괜찮냐 이렇게 양해도 미리 구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어느 정도 유대감을 쌓은 다음에 여러분들 꼭 사람이 많은 중요한 건 세 번 말하기 사람이 많은 곳에서 커피 한 잔 하세요. 개인적으로 너무 작은 인적이 드문 곳에선 랜덤한 사람 만나는 거 위험하니까 꼭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나시고 저녁, 점심보다는 가벼운 커피챗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커피챗 같은 경우에는 커피 마시고 이게 어느 정도 대화가 좀 맞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면 조금 빠른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밥을 먹게 되면 2 시간, 3 시간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어 가지고 첫 만남은 커피챗으로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기간에 그 현지 행사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확히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과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뭔가 약간 단순 소비였던 혹은 관광이었던 여행을 나의 식견을 넓히기 위한 투자라고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경험들이 덕분에 제가 출장이 아니더라도 개인 일정으로 가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좀 식견을 넓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진지하게 고민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젊었을 때 여행을 많이 해라."가 정답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살아봐야 할 것 같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약간 젊었을 때 '여행을 많이 가야 된다.' 파이신지 아니다. 그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제 퀀텀 점프 자산의 퀀텀 점프에 대비를 해야 되는 파이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 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